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된 방역 조치가 일상과 코로나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역 당국이 이달 중순쯤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럼 추석이 지나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될까요?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정체처럼 보이지만 수도권은 8월 동안 계속 확진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추석이 지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일부 방역을 통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서는 최대한 이동량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다음 주부터 조정될 거리 두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4단계, 3단계의 고강도 거리 두기가 한 달 이상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감소 추세가 아니고 정체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일부 방역을 완화하지만 고강도 거리 두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사적 모임 조치가 일부 완화됐고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다시 좀 늘어났습니다. 자, 어려운 자영업자를 고려해서 나온 교육책으로 보이는데 방역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시간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적 모임이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젊은 층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층들이 이런 사적 모임을 이번 추석 연휴에 좀 많이 가지게 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전에 8월의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확진자 증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한 모임이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유행 상황을 보더라도 거리 두기 조정이 긴장 완화 또는 괜찮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의 유행을 보면 대부분 휴가철이나 명절과 시기가 겹쳤고 그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방역 완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방역 완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을 했었고 특히 그 시기마다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4차 대유행도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에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졌고 국민들이 이동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델타가 유행하면서 4차 대유행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 연휴의 방역 완화에도 우리가 그러한 시그널이 지워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확진자가 늘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수도권에서도 감염병 전담병원은 거의 80, 90%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중환자 병상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확진자나 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입원을 할 수 없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의료 체계 부담이 매우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뮤 변이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떤 바이러스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서 뮤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5월과 7월에 세 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뮤는 관심 변이로 5번째 등록이 된 변이고요. 올해 콜롬비아 일에서 1월에 발견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40여 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0.1% 정도로 빈도가 높지 않지만 델타 유형의 비슷한 유형이면서 베타 변이처럼 백신의 회피 능력이 있고 일부에서는 접종자를 통해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빈도는 높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변이는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변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백신 접종도 원활히 이어지고 또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
코로나와 일상이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은 50% 2차 접종률이 됐을 때 방역을 갑자기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지금은 거의 78% 정도 2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방역을 서서히 완화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그 위드 코로나 가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의료 체계가 되고 또 치료제가 이번 4분기에 파이자나 머크 회사에서 지금 최종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의 타미플루 같이 감염이 되더라도 집에서 복용을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백신 접종률을 통해서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개념은 저는 올 하반기에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또 치료제가 변수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